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잘됐다. 순간 이제 저는 우리 아들 웃었습니다. 자유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잘됐다. 이제 우리 아들 자유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손가락 하나. 시어머니 명의 대출 보증 즉시 해지. 남편 법인 연대보증 즉시 철회. 시어머니 진명에 이미 사흘 전에 제 앞으로 이전 완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5년 봄, 경기도 수원 외곽의 작은 연립주택. 이순자, 당시 26.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이야기다. 그 집 앞에 처음 섰을 때 순자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남편 최성훈이 자랑스럽게 열쇠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 첫 집이야. 작지만 우리 거잖아. 순자는 웃었다. 진심으로.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 박정숙은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우리 며느리 왔어? 어서 와, 밥 먹었어? 그 말이 진심인 줄만 알았다. 순자는 그해 봄 남편을 따라 시댁 근처로 이사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시어머니 댁에서 밥을 지었다. 시누이 둘의 빨래도 했다. 시아버지 약도 챙겼다. 불평 한 번 없이. 그리고 35년이 흘렀다. 2018년 여름, 아들 성우가 결혼한 지 2해가 지난 때 순자는 그때 63이었고 남편 성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혼자 살고 있었다.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 낡았지만 대지가 넓었다. 수원 외곽이라도 땅값이 많이 올라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순자를 불렀다. 며느리야,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어머니. 이 집 있잖아. 내 명의로 있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내 명의로 잠깐 해놓으면 안 될까? 나중에 다시 돌려놓으면 되지.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였다. 알겠어요. 필요하시면 해드려야죠. 박정숙은 활짝 웃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역시 내가 사람 볼 줄 알지. 그 말을 들을 때 순자는 가슴이 따뜻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명예 이전 절차는 2달 만에 끝났다. 순자는 그 집의 서류상 소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명예 이전이 끝나고 1년이 흐른 2019년 늦가을. 이번에는 남편 최성우가 순자를 불렀다. 성우는 작은 건설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도급 계약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법인 운영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여보, 나 은행 대출 때문에 부탁이 있어. 무슨 대출? 법인 운영자금. 3억짜리 대출인데 연대보증인이 1명 더 필요해. 연대보증이라고? 잠깐이야. 대출 받아서 계약 몇 건만 마무리하면 금방 갚아. 당신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순자는 망설였다.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다. 근데 연대보증은 만약에 못 갚으면 나한테 청구되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나 믿어봐.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어렵다는데 좀 도와줘야지. 가족이잖아. 내가 옆에서 다 지켜볼게. 절대 나쁜 일 없을 거야. 순자는 그날도 서명했다. 법인 대출 3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그로부터 2달 뒤 남편은 또 다른 대출 4억 원의 보증을 요청했다. 순자는 이번에도 서명했다.
총 7억 원의 법인 빚에 이름을 올렸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불안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친정어머니가 그 무렵 전화로 말씀하셨다. 순자야, 내가 너무 착한 게 걱정이다. 착한 게 죄가 된다, 세상에선. 순자는 웃으며 답했다. 엄마,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순자는 아직 몰랐다. 2020년 초봄. 순자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이름을 보았다. 오지연. 문자 미리 보기에 딱 3글자. 성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다. 열어보지는 않았다.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다시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며느리야, 요즘 우리 아들 바쁘지? 잘 챙겨줘. 네, 어머니. 챙기고 있어요. 그래, 그래야지. 남편이 바깥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해야 하잖아. 순자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다. 오지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건 반년 뒤였다. 2020년 늦여름 어느 오후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 박정숙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 남편 최성호.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내오다 멈췄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이상했다. 미리 짜고 온 사람들 같은 표정. 며느리야, 앉아봐. 순자는 찻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앉았다. 이혼해. 순자는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이혼하라고.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생겼어. 순자는 남편을 쳐다봤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우 씨, 이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미안해? 그게 다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세상에 인연이 있고 없고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더 잘 맞는 사람 찾은 거지. 당신도 이제 나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잖아. 순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35년.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그런데 지금 차 한 잔 마시면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순자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오지연. 반년 전에 봤던 그 이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그 여자 언제부터예요?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알아야 해요. 제 남편 얘기잖아요. 정숙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작년 초부터야.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작년 초? 2019년 초? 그러면 법인 연대보증 서명 전이었다. 7억 원의 이름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였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그 여자 알고 있었어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중에 확인했더니 오지연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의 지인 딸이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아들에게 소개했다고 했다. 그 날짜를 확인했더니 순자와 성우의 결혼기념일 다음 날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무언가가 차갑게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시댁 친척 3명을 데리고 왔다. 이혼 서류 언제 해줄 거야? 제가 먼저 왜 해줘야 해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어허,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원해야 순순히 해줄 거야? 친척 중 한 명이 끼어들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빨리빨리 마무리해야지. 그때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그리고 그 집 명에 돌려줘야지. 원래 우리 집이잖아. 이혼하는 마당에 남의 집 명의를 왜 갖고 있어? 순자는 천천히 물었다. 그 집 제 명에 맞죠?
서류상만 그렇지. 원래 우리 집이야. 그럼 법인 보증은요? 7억짜리 보증.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이 잠깐 당황했다. 하지만 금방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우리 아들이 알아서 갚을 거잖아. 당신은 그냥 집 명의만 돌려주면 돼.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집 명의는 뺏어가고 빚 보증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여자는 이미 준비가 됐고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었던 거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 볼게요. 친척들을 돌려보낸 뒤 순자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다. 변호사 상담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ATM 앞에 섰다. 카드를 넣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순자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다른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같았다. 공동명의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어제까지 있던 1200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성우가 새벽에 인출한 것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카드가 막히고 통장이 비었다. 순자 명의로 된 생활비 계좌까지 성우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사라졌다. 지갑 속 현금 5만 원.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ATM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무너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속으로 아직 그 집이 있어.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댁 친척 10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순자가 초대됐다. 초대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순자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집을 안 돌려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이건 아니지. 며느리가 명예 이전해줬다가 이혼할 때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양심이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읽었다. 한자.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혼하려는 며느리가 집 명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아들 집을 가로채려 한다고. 순자가 먼저 이혼을 원한다고. 욕심쟁이라고. 순자는 답장 하나를 보냈다. 저는 이혼 요구한 적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순자는 방을 나갔다. 그 주 내내 압박이 계속됐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하루에 3번씩 왔다. 언제 서류해 줄 거야? 우리 아들 기다리잖아. 빨리 안 해주면 법대로 한다. 내가 그러고 살면 복이 안 온다. 성우도 전화했다.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하게 됐는데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자. 깔끔하게. 그게 무슨 의미야? 집 돌려주고 보증도 당신 이름으로 좀 더 유지해줘. 내가 꼭 갚을게.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보증도 당신 이름으로 좀 더 유지해줘. 그 말이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은 빼앗아가고 빚 보증은 계속 유지하라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혼자 깔끔하게. 그래, 깔끔하게 해주지. 그 주 토요일 시어머니는 친척 10명을 자신의 집에 불러 모았다. 순자도 불렀다. 순자는 갔다. 일부러. 거실에 10명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재판정 같았다. 다들 왔지? 이 며느리한테 말 좀 해줘봐요. 집 돌려줘야 한다고. 친척들이 일제히 순자를 쳐다봤다. 순자 씨,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 집 원래 어머니 재산인 거 다 알잖아요. 이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지. 우리 다 증인이야.
어머니가 잠깐 맡긴 거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다. 나 이번에 이 동네 최고급 아파트 살 거야. 일시불로. 그러니까 며느리가 명예 돌려줘야 해. 다들 증인해줘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박수까지 쳤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속으로 변호사와 짜놓은 순서를 다시 떠올렸다. 혼자 3일. 혼자 3일만 더. 그날 밤 부동산 소장에게 전화가 왔다. 부동산 소장 이순자 씨, 그 집 계약금 들어왔어요. 다음 주 잔금 날 맞추면 돼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혼 서류 조인식 당일.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순자는 아침 일찍 도착했다. 정장을 차려입었다. 머리도 단정히 올렸다. 가방 안에는 변호사가 전날 건네준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십시정각, 시어머니 박정숙이 들어왔다. 뒤로 친척 10명이 줄줄이 따라왔다. 성우도 왔다. 옆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있었다. 오지연. 순자는 그 얼굴을 처음 봤다. 정숙은 일부러 그 여자를 데려온 것이었다. 순자를 굴복시키는 장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정숙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자, 빨리 합시다. 서명하고 진명에 넘기는 것까지 오늘 끝냅시다. 순자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순자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했다. 정숙이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다. 친척들도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됐지? 이제 진명의 이전 서류. 어머니.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 집 사흘 전에 매도 계약 완료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정숙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뭐? 매도 계약이요. 부동산에 내놨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잔금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정숙이 벌떡 일어섰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내 집이야. 서류상 제 명의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이전해 주셨잖아요. 그건 맡긴 거지. 팔라고 한 게 아니잖아. 순자의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순자 씨입니다. 계약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숙이 순자를 쏘아봤다. 이게 감히. 그리고 남편 법인 연대보증건도 말씀드릴게요.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 법인 대출 7억 원,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었죠. 오늘자로 보증해지 신청 완료됐어요. 은행의 내용 증명도 발송됐고요.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그건 안 돼. 지금 법인이 제 이름으로 된 보증을 제가 해지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변호사 법인 부채 7억 원. 현재 연대보증인 없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오지연이 성우의 팔을 붙잡았다. 성우는 그 손을 뿌리쳤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법인 빚이 7억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못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집은 원래 우리 집이고 보증은 당신이 계속 서야 한다고. 집도 빚도 다 저 혼자 짊어지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정숙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순자가 먼저 일어섰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순자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다. 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들아.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조인식 이후 열흘. 순자는 작은 고시원 방에 있었다. 매도 잔금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었다. 그동안 현금이 거의 없었다.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다.
최성우 법인 부도 처리. 채권자 가압류 신청 접수됨. 연대보증인이 빠지고 열흘 만에 일이 터진 것이었다. 법인은 연대보증인이 없어진 시점에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켰다. 그 즉시 채권자들이 움직였다. 시어머니 박정숙의 통장도 가압류됐다. 성우 명의의 재산은 이미 오래전에 법인 앞으로 넘겨져 있었고 그것도 모두 동결됐다. 순자는 그 문자를 보고 가만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가압류 소식이 퍼진 다음 날, 시어머니 박정숙은 그래도 친척들을 데리고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갔다. 자신의 통장이 가압류됐다는 걸 알면서도 갔다. 아직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무소에 도착해서 상담 직원에게 말했다. 이 아파트 일시불로 계약할게요. 성함과 신분증 주시겠어요? 그리고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해서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직원 죄송합니다. 현재 계좌가 가압류 상태로 확인됩니다. 계약이 어렵습니다. 정숙이 눈을 깜빡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확인해봐요. 확인 결과는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친척 10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정숙이 호언장담하던 그 친척들이. 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친척들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그날 저녁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다. 성우였다. 순자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받았다. 여보, 나야. 알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법인이 완전히 끝났어. 은행이 다 막아버렸어. 예상했어요. 그걸 알면서 보증을 해지한 거야?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걸 해지한 거예요.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똑같이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데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성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엔 연락하지 말아요. 전화를 끊었다. 화요일 오전, 부동산 사무소, 집 매수자가 잔금을 이체했다. 순자의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순자는 통장 잔액을 한참 바라봤다. 흐릿하게 눈이 젖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35년의 무게였다. 누군가의 집에 녹아들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시간이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변호사에게도, 그리고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야. 순자야, 오늘이 잔금 날이지? 응. 들어왔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전화기 너머로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도 눈물이 흘렀다. 후회 안 하니?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 이제 집 살 거야. 친정어머니 그래. 사야지. 내 이름으로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수원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순자는 새 열쇠를 손안에 쥐고 문 앞에 섰다. 40년 전 처음 집 앞에 섰을 때처럼.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것이 있었다. 옆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문을 열었다. 작은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마루 위에 맨발로 섰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온기. 혼자 이게 내 집이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맡아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는, 오로지 내 이름으로 된 집. 창가에 앉아서 순자는 한참 바깥을 바라봤다. 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날 이후
순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에필로그. 박정숙은 친척들 앞에서의 망신 이후 시댁 모임에 한동안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최성우의 법인은 결국 폐업했다. 오지연은 법인이 부도난 날 자취를 감췄다. 순자는 그 뒤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어르신이 순자에게 말했다. 어르신 선생님은 참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순자 그냥 드디어 제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